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죠? 오늘은요 이제 앞으로 2025년이 되는데요. 2025년에는 을사년이라고 합니다. 을사년은 뱀의 해운년이 되겠죠. 우리 이렇게 뱀의 해운년을 맞이해서 어떤 분들이 운이 상승이 되고 어떤 분들이 대기를 하실까 오늘 짚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2025년 을사년에는 먼저 첫 번째로 소띠분들이 당첨이 되셨는데요. 이 소띠분들은 뱀띠와 삼합을 이루어서 굉장히 이제 친한 띠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뱀띠, 닭띠, 소띠 이렇게는 삼합이 들었다. 이렇게 궁합이 좋다. 궁합도 안 보고 결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합이 들어 있어서 뱀띠 해운년의 소띠분들은 굉장히 길하신 걸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대별로 또 운의 기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부 좋다고는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이대 분들별로 제가 짧게나마 이렇게 잠깐씩 짚어드릴 건데요. 먼저 이 소띠분들의 성향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이제 주위에 소띠분들이 있으시죠. 이 소띠분들은 근면성실하십니다. 그래서 참 인내심이 강하시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정직하십니다. 좀 거짓말하는 거를 좀 싫어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나란 일 하시는 분들, 공무원에 좀 적합하시다, 적합한 띠에 해당이 되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이렇게 정직하시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유하게 갈 수 있는 거를 고집이 세서 너무 정직한 거를 바른 것만 이렇게 추구하시다 보면은 또 꺾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집스럽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대신에 배신은 잘 안 하시죠. 소띠분들은 배신을 잘 안 합니다. 당하기는 해도 배신을 잘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또 이렇게 청렴결백하고 인내심이 강하시고 책임감이 강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실히 열심히 하신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도 물론 소띠 남자분들 남편감으로 소띠가 들어오시면은 굉장히 이제 예를 들면 먹여 살리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또 이제 반대로 여자 소띠 분들도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다. 자기가 안 해도 될 일까지 하게 된다. 안 하고서는 못 베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소띠 분들이 자기 때를 못 만나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많으신데 이 때만 오면 시기라고 하죠. 우리가 기회. 이 시기만 잘 타시면 그때부터는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시는 분들이 소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초년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우리가 자수성가라고 하면 뭐냐면 부모가 있어도 부모와 조금 일찍 떨어지는 기회가 되든지 아니면 외국 타향살이를 하시든지 이래서 이제 조금 나와서 사시는 분들 빨리 자수성가해서 독립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또 성공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소띠분들은 사실은 부모자와 인연이 있어도 내가 부모의 덕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좀 나와서 홀로 자수성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고 또 이 말인즉슨 뭐냐면 또 이제 여기와 연관되는 말이 뭐냐면요. 이 소띠 분들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점사를 보면 신의 가물, 조상의 가물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것도 물론 나이대별로 다릅니다. 모든 소띠분들이 신의 가물, 조상의 가물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나이대별로 이게 있는데 그런 게 더 성향이 두드러진 나이대의 소띠분들이 계시고 조금 그렇지 않은 소띠분들도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 소띠분들은 그래서 신의 가물, 조상의 가물 이 말은 뭐냐면 신의 기운, 조상의 기운, 신이라는
거는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조상이라는 말이에요. 조상신, 신격화가 되어 있는 조상신. 그래서 자손에게 영향을 준다. 자손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게 소띠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우리 소띠분들은 조상 대우를 많이 하셔야 발복을 빨리 하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조상자로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제일 가까운 조상은 부모가 되겠죠. 부모님은 살아계시면 산조상, 그죠? 그래서 돌아가시면은 이제 돌아가신 조상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산조상이든 돌아가신 조상이든 우리는 영향을 받는다. 이건 소띠 분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산조상,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영향을 잘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나름대로의 영향을 주시지만 살아있을 때에도 산조상이라는 말씀이 나올 정도로 영향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소띠분들은 이렇게 조상자와 연결고리가 있다. 조상자와 연결고리가 강하게 매듭이 지어져 있는 분들이 소띠분들이 많으시다. 그래서 조상 대우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으시고, 부모자가 살아 계실 때에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조상 대우를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된다. 똑같은 영향을 줄 수가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자에게 잘하시고 또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조상님에게 잘 하셔야, 대우를 하셔야 본인이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수성가를 한다는 말씀은 결국은 혼자서 맨땅에 헤딩하듯이 본인이 본인의 운을 개척을 하고 본인이 본인의 운을 발복을 시켜야 되는 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에 해당이 되시죠. 그래서 소띠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신다. 왜 이렇게 고생문이 열렸는지 몰라요 라고 말씀하시는 소띠분들이 많으시다. 하지만 이 소띠분들은 말년에 가서 굉장히 잘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 그래서 말년복이 있으시다. 물론 있잖아요. 그게 노력을 안 하시는데 말년복이 다 오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소띠분들이 아니더라도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물론 초년고생, 중년고생, 말년복이 있는데요. 이렇게 초년, 중년에 고생을 하셨어도 소띠분들은 말년복이 대체적으로 있으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각 나이대별로 소띠분들이라도 각 나이대별로 운의 흐름이 다르고, 그죠? 우리가 오늘이 좋고 내일이 어떻고 어떻게 변할지의 그 운의 흐름이 반드시 나이대별로, 띠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사주 팔자에 대해서도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정확하게 짚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체적인 나이대의 흐름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소띠분들 중에서 29세 정축생 소띠분들이죠. 이분들 이제 2025년의 나이대에 해당이 되십니다. 2025년이 을사년이에요. 을사년의 나이대에 해당이 되십니다. 29세 정축생 소띠분들은요, 성향이 어떻냐면 또 이렇게 소처럼 과묵하세요. 소처럼 과묵하고 한편으로는 또 쾌활하세요. 근데 이 쾌활한 면도 있지만 고집이 있기 때문에 한번 돌아서면은 조금 인연을 끊는 성향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아니다 싶으면 딱 끊으면 뒤도 안 돌아보는 분들이 많으시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이 29세 정축생 소띠분들은 2025년 을사년에는 다른 소띠분들은 대체적으로 운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박나는 띠에 소띠분들을 언급을 해드리는 건데요. 그 중에서 29세 정축생 소띠분들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9세라고 하면은 아홉수라고 흔히들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아홉수라는 거는 무시를 못합니다. 삼재팔란 또 아홉수, 이거는요 거의 해당 사항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근데 더 되고 덜 되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29세 정축생 소띠분들 중에서 남자분들은 조금 그래도 평탄하게 지나실 것 같은데
여자 소띠분들, 여자 나이에 29세 정축생 소띠분들은 조금 조심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조심조심해서 사고수가 보여요. 이렇게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내가 조금 어디에 다친다든지 아니면 뭔가 넘어져서라도 좀 다친다든지 이렇게 낙상수라든지 이렇게 좀 사고수가 보이기는 하지만 금전재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금전재물복은 조금 상승되는 걸로 또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는 여유가 생기고 우리가 또 발복을 하시지만 조금 사고수는 무시를 못하겠다. 조금 조심하고 넘어가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41세 을축생 소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 2025년 을사년이 한 해가 굉장히 대길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운 들어왔네요. 대운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원래는 대운이라는 거는 10년의 운의 흐름을 대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년이 좋고 올해 한 해가 좋고 이러는 건 세운이라고 하죠. 세세하다, 세밀하다 이럴 때 세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짜리 운을 세운이라고 하고요. 10년의 운의 흐름을 대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정도로 대운이 들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운이 정말 길하게 들으셨습니다. 41세 을축생 소띠분들은요. 인연의 합의도 들어와 있고요. 귀인의 합의도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라는 건 2025년 을사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5년 을사년에는 우리 을축생 소띠분들이 41세에 해당되시는 을축생 소띠분들이 결혼을 하셔도 좋으시겠다. 이런 혼인 대길사에 들으셨기 때문에 결혼을 하셔도 굉장히 길하시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결혼을 먼저 하신 분들은 새 생명이 태어나는 한 해가 되시겠다. 잉태를 하시겠다. 임신을 하시든 아니면 임신을 해서 을사년 한 해가 가기 전에 아기가 태어나든 이렇게 좋은 일이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 진급 승진도 보여지고 또 대길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펼치시는 한 해로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을 하셔도 좋고요. 또 이렇게 이동 변동수도 길하게 들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조금 자세하게 짚어가는 의미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터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하기 전에는 꼭 터를 짚어보고 가시는 게 물론 좋은데요. 그렇게 이동 변동에도 길하신 운이 들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53세 개축생 소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사실은 소띠분들이요. 2024년 갑진년에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갑진년에 용띠와 뭐 그렇게 좋은 합이 들어있지 않은 해운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띠분들이 2024년에는 그냥 별로 좋지 않았다. 뭐 올해는 이렇게 힘들어. 뭐 내 맘대로 잘 안 돼. 뭔가 앞으로 가는데 쭉쭉 뻗어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힘들게 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 중에서도 2024년 갑진년에 개축생 소띠분들은 굉장히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소띠분들 중에서 제일 그래도 운이 많이 좋으신 분들이 많으셨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분들이 올해 더더욱 좋아지십니다. 올해도 대길하게 이어지실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2024년 갑진년보다 2025년 을사년에 더 운이 상승되는 걸로 보여지니까요. 여러분들 힘내셔서 좀 포기 안 하시고 왜냐면 이 개축생 소띠분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소띠분들이 이렇게 조상자와 연결고리가 강하게 있다. 그래서 조상대우를 많이 하셔야 된다. 신의 가물, 조상의 가물이 강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이 분들이 그런 분들이세요. 2025년에 53세가 되시는 개축생 소띠 분들이
소띠 분들 중에서 그런 신의 가물, 조상의 가물, 조상자와 연결고리가 강하신 나이대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다른 소띠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잘 되려면 조상대우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으신데, 개축생 소띠 분들은 더더욱이 조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상자와 연결고리가 강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무시를 못 하신다. 그래서 조상대우를 꼭 하시면서 발복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봄이 됐든 가을이 됐든 이렇게 본인이 어떤 운에 상승 기운이 강하게 들 때에 이렇게 운맞이도 좀 하시고, 운맞이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사실은 조상대우가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조상대우 모르고 그냥 지금까지 잘 됐는데요. 근데 운맞이는 몇 번 했어요. 그게 이제 운맞이 할 때 저희가 조상대우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조차고 했던 건데 사실은 조상대우가 다 들어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발복을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운도 좀 많이 받으시고, 이런 분들은 53세 이제 개축생 분들은 더더욱이 말년운이 굉장히 좋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50대 중반 이후로 되시면서 더더욱이 자리를 많이 잡으실 걸로 보여집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겠어요. 근데요, 올해가 굉장히 길하신데 53세 개축생 분들은 2025년 을사년에 길한 반면에 상문 부정도 조금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상문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 집안에 상이 나거나 이런 나무로 인해서도 어떤 상문 부정이 들어오면 내가 조금 막힐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니까 어디 상가집에 가실 때에는 가시기 전에 조금 비방이라도 하시든지 이런 데 물어서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다녀오신 후로도 좀 비방을 하시는 편이 좋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운이 들었는데 운을 막아버리는 또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별로 좋지가 않죠. 상문 부정은 우리가 조금 안 좋은 부정 중에서 상문 부정을 제일 안 좋다고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만약에 부모상이 나든 집안에 상이 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상담을 하셔서 조금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온 운을 꺾여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상문 부정은 풀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이제 65세 신축생 소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 2024년 갑진년에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76세 기축생 소띠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에 갑진년에 제일 안 좋았던 나이대 분들 중에서, 소띠분들 중에서 지금 올해 2024년에 64세에 해당되시는 분들, 76세 기축생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안 좋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죽을 고비를 넘길 정도로 정말 너무 내 발목을 잡는 그런, 앞길이 다 막히고 가다가 막히고 뭔가 되는 일이 정말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이렇게 재수가 막힐까? 라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2025년 을사년이 되면서 65세 신축생 소띠분들은 그래도 2024년보다는 조금 좋아지시는데, 그래도 조심은 하셔야겠다. 2024년보다 2025년이 조금 좋아지지만, 조금 평탄해지지만 그렇게 확 차이가 나지는 않으실 걸로 보여져요. 그래도 돌다리 두들기듯이 조심조심 하셔라 라는 게 65세 신축생 소띠분들의 운세입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그래도 2024년보다는 괜찮게 지내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2025년 을사년에 77세가 되시는 기축생 소띠 분들인데요. 이분들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이 정말 저승문이 열렸다라고 제가 표현을 할 정도로 안 좋으셨죠. 우리 탤런트 김수미 씨도 기축생에 해당이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영상 찍고 한 달 뒤인가 2달 뒤쯤에 김수미 씨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그렇게 이제 물론 어쩌다가 그게 일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기축생 분들이 몇 년 동안을 계속
그렇게 안 좋으셨어요. 계속 상문이 들고 상문바람이 들고 치고 들고, 그게 이제 집안상일 수도 있고 본인의 상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수가 나쁘면 남의 상문집에 갔다 왔다가 상가집에 갔다 왔다가 내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올해 상가집에 가시면 안 되시는 분들, 그쵸? 그런 말씀도 많이 해드리고, 올해는 정말 상가집에 가지 마세요, 올해는 어디 가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본인이 그런 영향을,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렇게, 작년이라 하면 2024년도에 기축생분들, 76세였던 기축생분들은 굉장히 안 좋으셨는데 그래도 한 곱이 넘기셨다. 2025년 을사년이 되면서부터 또 운이 들으셨어요. 희한하게. 이분들은 정말 10년 대운이 또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한시름 놓으셔도 되겠다. 2025년 을사년부터는 정말 좀 평탄하고 운이 흐름이 좋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겠다. 그리고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시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길하신 대길 운으로 들어오시니까요. 정말 올해 아직, 근데 2024년이 2달 남짓 남았죠. 아직까지 조금 2달만 더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운기가 너무 강하게 들어오면 사람이 고집이 세져요. 왜냐면 내가 막 하려는 의욕이나 어떤 막 성향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막 안 부리던 고집도 부리시고, 너무 세면 꺾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자중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2025년 을사년에는 77세 기축생분들은 계속 평탄한 그 한 해 가 시작되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제 이 2025년에 대박나는 띠에 소띠분들을 제가 첫 번째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운이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 그냥 운 들어왔대, 나 좋은가 봐, 올해 한 해 좋은가 봐 이러고 넘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운은 매년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다고 할 때에는, 특히나 2025년에 을사년에 제가 좋은 띠를 한 3띠 정도, 4띠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1, 2, 3등으로 3띠 정도 제가 언급을 해드릴 생각인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오늘 소띠분들에 대해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당첨이 되셨으면 그 운값을 잘 살려가시라는 거죠. 그냥 이러고 나면 또 올해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나서 또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운은 있을 때 받는 거고 운은 있을 때 받아서 발복을 시켜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음력 11월이에요. 이제 양력으로는 12월인데요. 이럴 때 운맞이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또 합동 행사도 많이 준비하고 있고, 날짜가 뭐 잡혀 있는 것도 있죠. 양력으로 12월 29일 날, 일요일 날 합동제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들 같이, 여러분들 하는 합동제이기 때문에 소소한 금액으로 이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운을 미리미리 받아서 발복을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올해는 76세죠. 내년 2025년도에 77세가 되시는 기축생 소띠분들은 내년에 성주대운이 들어옵니다. 성주대운이라는 건 정말 큰 운을 뜻하는 건데요. 문서운으로도 길하게 발복을 할 수 있는 대운이기 때문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운입니다. 그런 분들은 꼭 운을, 성주대운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요.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연희군 꽃대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성주운,
제가 매년 하는 거죠. 뭐 작년에도 한 3번 정도인가요? 2번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재작년에도 2번인가 이렇게 성준 맞이를 단체로다가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매년 한 1년에 2-3번씩은 제가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요. 올해도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 벌써부터 빨리 모집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운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운, 저런 운, 뭐 운도 여러 가지 이름도 많아요. 운이라는 게 뭐 한 가지만 있겠어요. 여러 가지 운이 많이 오는데요. 그 중에 성주운, 성주운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성주가 뭐예요? 집안의 대들보예요. 가택. 집안의 대주. 말하자면 옛날에는 남자가 대주죠. 지금도 남자가 대주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 맞벌이를 많이 하고 또 뭐 외벌이 아니면 이제 남편이 안 계신 분들은 여자가 대주 역할을 하죠. 그런 분들은 여자가 성주가 되는 거예요. 또 남자 여자 같이 있어도 부부가 같이 있더라도 같이 벌 경우에는 남자도 대주 역할, 여자도 대주 역할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남녀 불문하고 다 성주로 봅니다. 가택, 신, 성주, 신을 예전부터 중요시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이 성주 운이라는 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운이 있는데 그 중에 딱 인생에 6번밖에 오지 않는 게 성주운이에요. 딱 6번만 와요. 기회가. 딱 6번이 오는데 언제 오느냐? 27살, 37살, 47살, 57살, 61살, 77세 이렇게 해서 6번만 옵니다. 그렇게 오는데요. 의미가 다 있죠. 27세에 오는 초년성준, 뭐 37세에 오는 이년성준, 뭐 47세에 오는 와가성준 이렇게 이름들이 있어요. 각각의. 근데 각각의 이름과 함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 27세는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20세까지 만 20세까지는 미성년자라고 하죠. 부모스라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내 개개인이 태어나서 내 사주팔자가 있지만 부모스라에 있는 20세까지는 부모의 기운을 반반 받는다 이거죠. 내 사주 기운의 반 50%, 부모의 사주의 기운을 반. 그래서 부모의 운으로다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20세가 이제 지나면서 비로소 내가 성인이 돼서 내 운으로다가 이제 발돋움을 하는 시기가 오는데 첫 번째로 27이 돼서 나한테 첫 번째 운이 온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7에 운 받은 사람 아니면 뭐 57세에 돼서 첫 번째 운을 받는 사람 있죠. 하늘과 땅 차이겠죠. 27에 받고 37에 받고 47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건데 우리가 27에 한 번 받았어요. 37에 또 받았어. 47에 받았어. 이렇게 쌓아가는 사람과 한 번도 못하다가 57에 처음 받는 사람과는 운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27부터 차근차근 운을 쌓아가자. 이 성주운을 쌓아가자. 조금 알기 쉽게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문서운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문서운. 우리가 문서에는 여러 가지 문서가 있죠. 부동산을 사는 것도 문서예요, 여러분. 근데 파는 것도 문서예요. 그쵸? 내가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것도 문서예요. 회사에서 잘리거나 그만두는 것도 문서예요. 또 우리가 결혼을 하죠. 그러면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예요. 근데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예요.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문서예요. 근데요, 사람이 죽는 것도 문서입니다. 조금 느끼셨나요? 문서가요, 반대로 오죠. 좋은 것과 나쁜 거, 죽는 거, 사는 거, 뭐 이렇게 반대로 오잖아요. 조금 느끼셨어요? 우리가요, 운이 올 때는요, 호사다마라고 해서 좋은 것만 오질 않아요. 좋은 거 반, 나쁜 거 반 같이 옵니다. 근데 이게 50대 50이래도 내가
조금 처질 때는 나쁜 게 1%가 강해. 그러면 나쁜 게 100이 돼요. 51점이 아니라 100점이 돼요. 나쁜 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바르게 문서운을 타고 가려면 이 문서운을, 성주운을 받아서 가야 이 운이 옳게 간다 이거죠. 문서운을 옳게 작용하게 한다 이거죠. 죽지 않고 살아야 되고, 팔지 않고 사야 되고, 팔아도 좋은 값에 팔아야 되고, 내가 회사를 나와도 좋은 데 또 취직을 해야 되고, 사업체를 또 오픈을 하더라도 잘 해야 되고. 근데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게요. 제가 이렇게 무수히 이렇게 점사를 보다 보니까 상대적인 게 같이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도 오는데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이 나이 때 많이 돌아가세요. 27, 37, 47, 51, 61, 77. 그게 그 운의 작용이 강하게 할 때 그렇게 나를 탁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 57세 죽냐 37세 죽냐가 아니라 그 사람들마다 다 띠가 있잖아요. 무슨 띠 무슨 띠 생년월일이 다 있죠. 근데 이분들의 그 팔자 생년월일시가 있는데 그게 그 해운년에 어떻게 작용하느냐. 내가 47이 됐을 때 어떤 해운년에 어떤 운이 작용하느냐. 내가 37이 됐을 때 어떤 해운년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되더라고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래서 옳게 가라고, 바르게 가라고 우리가 성주운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이요, 47에 운 들어왔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망했어요.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망하죠. 운이 옳게 작용을 안 하니까. 성주운이 예를 들면 내 그릇은 내 운에 내 팔자에 내 그릇은 요만해. 근데 성주운은 이만한 게 와요. 그러면요 이걸 이렇게 부어주다가 그릇이 뒤집혀. 왜냐면 운이 너무 크니까. 내 운은 요만큼밖에 받을 그릇이 안 되는데 오는 건 이만한 게 온단 말이죠. 근데 운을 이렇게 부어주다 보니까 너무 넘쳐서 뒤집힌단 말이죠. 운이 뒤집혀 간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운이 뒤집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운이 왔을 때는요, 알게 모르게 지나가요. 내가 운이 왔는지 안 왔는지 뭐 나쁜지 좋은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갔어. 모래 그냥 그래. 그렇게 작은 운이 왔을 때는요, 내가 그냥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다가 내가 내 해운년에 내 생년월일 팔자에 딱 들어맞는 해가 있으면 그 작은 운도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올해 운 되게 좋았는데 일이 잘 됐는데 이러시는 분 있잖아요. 그게 딱 아다리가 맞는 거예요. 근데 너무 큰 운일수록에 내가 운을 잘 받아가지 않으면 뒤집힌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성주운은 또 다른 작은 운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운이기 때문에 10년을 관장하는 대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운이라고 대운이 아니에요. 10년짜리 큰 운이란 소리예요. 1년짜리 새 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큰 운이기 때문에 10년을 관장하는 대운이기 때문에 꼭 받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47의 운을 받았어. 근데 그 운의 작용이 48에 할지 49에 할지 50에 할지 언제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로 발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47에 와서 47부터 막 일이 막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50에 가서 막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 터진단 말이죠. 근데 그게 확 터진단 말이죠. 왜? 운을 받아놨으니까. 그거를 잘 이렇게 내가 지켜가라고, 운값을 하라고 운을 받는 거예요. 막 너무 성급해. 내가 오늘 운 받았는데 선생님 나 되는 일은 아니 뭘 얼마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기다림도 필요한 거고 그 때도 중요한 건데 그 때에 터트릴 수 있는 운을 내가 받으라는 거죠. 언젠가 기회가 있어요. 그때를 터트리기 위해서 내가 받는 거예요. 지금 받아놓는 거예요. 네? 그걸 10년 동안 47에 받았으면 57까지 57에 받았으면 67까지 이렇게 10년 동안 그 준비를 미리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올해 27, 37, 47, 57, 61, 77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운값을 톡톡히 하기 위해서 운을 꼭 받으세요. 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요, 단체 운맞이로 진행을 할 거고요. 성주운을 정말 대대적으로 받으세요. 정말. 그리고요, 성주운은 성주운 명목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운이 아니에요. 그 판 벌린다고 다 똑같은 운맞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주 운맞이를 하시란 말이에요. 성주 운맞이는 틀려요, 운이. 하는 방법도 틀리고 여러 가지가 틀려요. 성주 운맞이 명목으로 성주 운만 받아들입니다. 27세, 37세 뭐 이렇게 나이 말씀드렸죠. 인생에 6번밖에 오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성주운 받아들이니까요. 지금 예상하는 거는 제가 접수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날짜를 잡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느 때와 똑같이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빨리 접수를 하셔서, 제가 접수하는 날부터 기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빨리 접수하시는 분들이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초발언 더 해드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접수를 얼른 하셔서 성주운 꼭 받으세요. 그리고요, 남들보다 그래도 잘 이겨내시는 분들 많으세요. 운값은 언젠가는 한다고 반드시 생각을 하고요, 보여지니까요.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정말 되나요? 믿으세요. 신령님 전 일이고요. 우리가 신령님 전에서 무당은 대신해서 일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중간자 역할을 해서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믿으세요. 저희 신령님들 믿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같이 믿지 않으면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무당은 열심히 비는데 뒤에서 될까? 이렇게 하시려면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되는 일이 없으세요. 뭘 그렇게 의심하세요. 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더 잘 이렇게 발복이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한마음으로 해야 돼요. 저와 신령님과 여러분들이 한마음으로 해야 되니까요. 다들 성주운 받으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영상 준비해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